반갑습니다. 10월 21일 우리 공화당 전체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대표 주제, 최고위원,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우리 중앙당직자 이렇게 연석회의를 합니다. 11월 19일 지난 토요일 우리 공화당에서 전국 홍보의 날로 정해서 새로 단장된 홍보관을 설치하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홍보관에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울에 3군데, 부산 1군데, 대구는 우천으로 개최를 못했고요. 비록 인천 1곳, 대전, 울산 1곳이, 경기도가 5곳에서 했고요. 강원도 1곳, 충북 1곳, 충남 1곳, 경북 2곳, 그 다음에 경남 1곳, 제주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총 226분이 홍보관 운영에 참여해 주셨고, 총 전달된 홍보지가 37,730부, 거기에서 자발적 책임당원으로 오신 분들이 35분, 그리고 일반당으로 오신 분들이 121명으로 우리 전국의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 4기 지도부의 출범에 따르는 그러한 당부, 또 우리 공화당 정책 전단지, 그리고 한 페이지 되어 있는 정책 공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고생해 주셨고, 저도 서울, 경기 7곳을 다녀왔습니다. 6곳과 또 인천시당 시당 위원장 취임식을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의 변화는 우선 우리 공화당 보고 욕하는 사람 없더라는 거. 두 번째는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홍보지를 받아간다. 나는 뭐 이번에 책임당원, 일반당원도 자발적으로 와서 하신 분들이 우리가 뭐 강요해서 이렇게 받은 분들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뭐 명태균 씨 얘기를 가지고 용산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또 좌파들의 행태도 그렇고, 특히 하나는 이제 보수를 지도한다는 보수 지도자의 민낯을 너무나 많이 봐서, 뭐 명태균 씨하고 우리 당의 인연은 2019년 보궐선거 때 진순정 수석 그 당시에 후보가 출마했던 창원 선상구에서의 인연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 후보군이라는 또 현직 대통령, 뭐 이런 우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게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결국은 보수 정치,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을 바꾸지 않고는 나라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에는 또 좌파들과 제가 얘기하는 간악한 좌파들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명태균 씨 얘기 나오기 전에 제가 또 우리 공화당에서 얘기했던 것은 양심적 자유우파 보수 세력의 대통합. 우리가 이제 현수막이나 이런데 공간이 작아서 양심적 자유보수 세력, 양심적 자유우파 세력 이런데 풀네임은 양심적 자유우파 보수 세력입니다. 양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탄핵 과정을 쭉 보면서 불의의 세력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도 보수 정당, 보수 정치는 조금은 정의로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짓보다는 진실에 한 발 더 앞장서서
진실의 내용들을 보고 또 전파하고 또 진실된 얘기들을 국민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그러한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화당이 항상 얘기하는 청렴이죠. 깨끗함.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생각에 굉장히 뭐 어두침침하고 뭔가 음흉하고 뭔가 조금은 시커먼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이 하나의 정치 혁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정당의 투명성, 정당 운영의 그 모든 부분이 뭐 선관위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또 11개 시도당의 움직임들도 지금 현재 11개 시도당의 3기 4기 인수인계 중이고 또 감사 중입니다. 그런 이제 자체 감사 평가도 있지만은 그것이 선관위에 또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 정당은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정당의 연구 혹은 정치학 교수나 정치학도들이 바라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민초정당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것이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러한 정의롭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7년 동안 그 암울한 시기에 누구도 노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예스맨 담아 있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 공화당은 용기를 가지고 희생을 통해서, 오늘 남상모 사무님 고문님 오시지만은 이런 많은 자기 희생, 용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갖춰왔다. 이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정의로운 세력들, 우리와 같은 양심적인 세력들 뭐 일부 있습니다. 바깥에도 뭐 사분오열 찢어지고 서로 험담하고 뭐 우파라는 단체들이 해석하지만은 뭐 또 정광훈 목사 같이 태극기는 들었는데 태극기 혁명에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또 뭐 맨날 싸움질만 하는 사람들, 좌파들하고는 안 싸우고 오른쪽하고만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소위 말하는 분탕이라는 거죠. 자유우파 세력에 대한 분탕. 그 분탕 세력은 소위 좌파 세력들보다 더 나쁜 세력들이죠.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좌파들하고 싸워라.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 8기를 들어가면서 이번에 그 홍보, 전국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그건 한 230여 명이 직접 홍보 활동에 참여하시고, 홍보 활동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또 SNS상의 홍보도, 우리가 이제 그 직접 국민들과 만나는 직접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SNS상의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5천 당원, 우리가 53,000명이 책임 당원이고 43만 명이 이제 일반 당원인데 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일반 당원은 50만 근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정당으로서의 틀은 다 갖췄고, 제가 표현으로는 자생자립 단계를 이제 넘어서는 자강 단계로 가는데, 그러한 7년의 세월들이 우리 동지들의 그러한 용기 있는 희생, 또 정의로움이 우리 공화당을 앞으로 더욱더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제 전국 홍보의 날을 보면서 느낀, 당대표로서의 느낀 점은 그렇고, 다음 11월 달 전국 홍보의 날은 제가 영남권, 경남부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이 5개 지역을 다, 제주도는 제가 가기 힘들고요. 그래서 영남권을 순회하면서
우리 영남 동지들과 홍보의 날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달은 11월 16일이죠. 11월 16일이 영남권 홍보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외국정책전략연구원 어디가 거기 계시네. 외국정책전략연구원이 사단법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법인 사단법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등록된 신문사의 공동운영 혹은 인수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공화당 당보를 만드는 신문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신문사 기자들을 뽑고 또 우리 공화당에서도 기자 쪽으로 이제 피드백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신문사의 공동운영 혹은 인수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우리 사단법인 외국정책전략연구원 안에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항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외국정책전략연구원의 사단법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것이 이제 이 법인체로서의 애국동산, 또 우리가 말하는 애국 우리 동지들의 어떤 그 거주, 또 노년에서의 그런 그 복지 부분,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지금 그 부원장님한테 우리 정책의장님한테 오다를 내려놓은 상태고, 저는 좀 성격이 딱 얘기하면은 바로 진행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좀 진행이 좀 늦어서 조금 질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뭐 신문사 수천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신문사는 많아요.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신문사라도 우리가 인수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거기 내부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 이런 게 가장 이제 조건이니 좋은 조건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라는 게 직접 홍보, SNS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대외적인 언론상에 비춰지는 그러한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당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정치 언론사에 안 되지만은 우리가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별도의 사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하면은 올해 안에 그 그림들을 좀 그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과정이다. 이제 3기가 지나고 4기 들어오면서 제가 당대표 수락연설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우리 남상무 상임고문님 말씀 듣고 최고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저는 남상무 상임고문님 보시면은 충남도당 위원장 하시면서 그 청년같이 그 바람 부는데 깃발 들고 앞에 서서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또 건강이 좀 많이 회복하셔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달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기가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 탄신이 다음 달 11월 14일 날 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그냥 북강병 반공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철저한 민족주의자고 애국자고 애민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그 바탕에서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잔머리 굴리는 정치인들 있죠. 이번에 명태균 보면서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은 뭐 불법도 괜찮고 뭐 체면도 없고 그런 잔머리 굴리는 정치인의 행태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밑바닥부터 그분은 국민을 사랑하는 또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 애민 정신이 철저한 분이다. 그러한 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또 우리와 같은 시대에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5천년 역사의 가장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것, 그 체제하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은,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정당은 사사로운 개 모임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그냥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정당인으로서의 모습이 좀 필요한데, 정당의 목적은 뭔가요? 정권 획득입니다. 우리 공화당 어디에도 정권 획득의 이 목적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권 획득의 요소는 첫째는 그 정당의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우파 보수 세력의 정통성을 그냥, 그 정통성 어디 있습니까? 저기 사진에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통성이다. 그것을 올바로 지키고 있는 보수의 정당이 있는가, 또 보수 정치인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정통성 면에 있어서는 정권 획득에 한 일치의 하자가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지도자입니다. 정권 획득을 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질, 역량, 리더십이 있는가, 또 그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깨끗한가, 그리고 그 지도자가 건국조정신에 보여줬던 애국,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여줬던 애국 애민 정신을 갖고 있는가, 편타당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잃고 있는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민심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분들의 아픔이 뭔가를 알고 있는가,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국민들의 여론이죠. 국민들의 여론.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가장 정권 획득에 가깝다 이래 보는 사람이고, 이제 그 여론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특히 사기는 창의적이어야 된다. 현수막을 하나 붙여도 우리가 최고위원 회의하고 당 사무처 회의를 하면은 일반적인 제안은 제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회의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해라. 그게 이제 습성이 안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뭐 시도당 위원장 회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러한 방법에 그러한 홍보, 그러한 대민 접촉, 그러한 우리 공화당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우리 공화당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야 된다. 그 중에 하나는 당원들 간의 사사로운 사감, 이것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그거는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면 되는 부분. 우리 정당의 문제는 정당인으로서의 역할. 우리가 정치개혁을 세 가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화두를 던지면은 정당 개혁이 거기에 들어가고 정치인의 개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인 개혁과 정당 개혁과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고민도 했고 국민들하고 접촉도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사기는 3기와 달라야 된다. 창의적이지 않고 독창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수 정당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 뭐 우리가 쉽게 말 초지일관 초심의 마음으로 초지일관으로 가자 좋죠. 초심의 마음으로 가자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정통성의 맥락이에요. 정통성.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듯이 민심이 변했듯이 우리도 변해야 된다. 그 변화의 폭을 우리 공화당이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 한성교 같은 사람은 탄핵 우리가 몇 적이죠 그때 60적인가 7적은 아니고 62적 들어가 있지만은 그 탄핵 찬성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62적 중에서 오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한성교는 김무성이 불러가지고 그냥 어디 호텔 중식당에서 그거 한 번 참석한 거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찍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일 프렌드 박근혜 대통령이 책에다가도 동생 친구까지도 배신했다 하는 그런 잘못된 글을 쓰는 거예요.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 이제 불출마선언 정치를 떠나면서 펑펑 울었던 모습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또 이철우 지사도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발언으로 촛불 집회 가서 우리가 배울 거는 좀 배워야 된다. 이 발언이 오해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그분이 탄핵에 앞장서서 권영지 이런 사람은 탄핵에 앞장섰어. 권영준이라는 사람은 또 며칠 있다가 자기 포럼 하는데 한동호까지 부른다는 거야. 벌써 배신해? 총선 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벌써 배신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정당입니다. 정당은요. 정권 획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권 획득을 하는 것은 첫째 정통성이 있는가? 우리 공화당은 100%예요. 저는. 두 번째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제 얘기겠지만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봐요. 세 번째 민심을 어떻게 얻을 건가는 그게 캐션마크가 우리가 7년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캐션마크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네 번째가 뭐냐? 그 큰 운이 돌아오느냐라는 것까지 저는 기독교 신자니까 그런 거 잘 안 믿지만은 그래도 뭔가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으로 관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기운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기운들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똘똘 뭉쳐서 하면은 저는 그런 기운들이 온다 이래 보는 사람이고요. 우리 공화당 외에 서명대 가본 사람들은 이번에 홍보가 가본 사람들은 제가 많이 알려졌어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하고 조은진하고의 매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장점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아까 신문사 얘기를 한 거고 사단법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대표적인 그 일들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당내에도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교류되고 있더라. 잘못된 정보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조은진은 지가 내세우기 좋아서 그냥 집회하면은 올라가 방송차 1호차에 올라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집회에서 마지막에 제가 올라가서 보면요 대강 다 보여요. 대강 다 보입니다. 거기서 제 눈 피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탈당하고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뭔가 자기들끼리 뭘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다 나갔는데 그래도 아직도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 공화당에 붙어 있기가 힘들다. 근데 뭐 김진영 최고가 뭐 저 얘기하는 그런 그와 관련된 분들은 엄청나게 애당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또 저로 봐서는 엄청나게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조만간에 대강 정리를 해서 좋은 기분으로 다시 당무에 당의 일에 복귀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뭐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이고 워낙 당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제 자립했는 단계에서 자강 단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원의 배가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당원의 핵심 간부 당원 5,000명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2,000명은 어느 정도 명단이나 이런 대강 정리가 조금 됐어요. 거기에서 3,000명을 더해서 어디에도 뭐 방송에 예를 들어 방송을 참관하든 집회를 하든 교육을 하든 어디에도 다 참여할 수 있는 5,000명 역량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3,000 책임당원 중에서 여러분 책임당원이요. 요즘은 뭐 자기 돈이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싫은 사람은 이미 다 나가고 없어요. 그 통장에 그래 나는 나서지는 않아도 돈은 내는 책임당원으로 있겠다는 분도 있고 뭐 우리 그전에 뭐 공무원이 가입은 못하지만은 그 공무원의 부인을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나타나지 못하고 당직은 못 맞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은 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공화당의 책임당원이고 한 달에 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계속 봅니다라는 사람이 꽤 많다고요. 이걸 어떻게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 53,000 중에서 5,300, 10분의 1을 핵심 당원화 시키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있는 핵심 당원화 시키는 작업 이것이 제가 최고위원회의나 시도당 위원장 회의나 또 사무처 회의에서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5,000의 핵심 당원 그 5,000을 이끄는 500명의 결사대가 있고 그 500명의 결사대가 10명씩 당원 자기 지역 10명씩을 관리하는 시스템화를 빨리 갖춰야 된다. 그게 올해 안으로 그 작업이 평면화 작업은 되게 쉬워요. 평면화 작업 예를 들어 영등포에 우리의 책임당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는데 요 중에서 우리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회 온 사람, 교육 온 사람, 그 다음에 당비 제대로 내는 사람, 또 후원금 특별당비 내는 사람, 또 집회 어떤 지방 행사에 계속 오셨던 분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홍보관 하는데 참여했던 이런 분들을 2,000명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에 5,000이라는 그러한 기본 정권 획득 결사 조직이라 그러죠. 우리 공화당의 정권 획득을 위한 제가 여러분들이 정권 획득이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 정권 획득 결사대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그것이 5,000이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 움직이면 저도 오늘도 제가 뭐 2시간이나 뭐 사람을 만나서 10여 명을 뭐 다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우리 공화당 입장도 전달하고 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꿈틀꿈틀 움직임이 많다. 그것이 제3정당화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라서는 그러한 보수 또 붕괴의 상태가 오든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이 이제 공식화돼서 나가든 11월 15일이 대단히 중요한 게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탄핵이 본격적으로 촛불 들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되는 데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재판 끝나지 않아요. 계속 걸면은 2년 6개월 대통령 선거라는 게 뭐 2년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그럼 2년 뭐 몇 개월 남으면 그거 계속 끌면은 자기가 대통령 후보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럼 대통령 후보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탄핵으로 가는 게 옳은 거인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민심 위반 현상이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원래 11월, 12월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우리 공화당이 이미 사기 당대표 지도부 선출을 할 때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제가 양심적 자유보수 우파 세력들의 대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저 화두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던졌을 때는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 전국의 흐름까지도 다 해서 우리 공화당이 갈 길이 뭔가를 고민하고 제가 또 한 번은 5,000명의 결사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벌써 2달 전인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집회 위주로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 공화당을 뭐 당원 입당하라 옛날에 그렇게 지금 안 하더라고. 내가 7군데 갔는데 다 그래 하지는 않고 가만히 있는데 와서 당원 입당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입당하고 뭐 그거는 좋은지 있냐 뭐 그래도 제가 그 마침 있어서 그 선배님이 나보고 너무 젊다고 자기는 볼 때 영감인 줄 알았는데 젊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맞물려 돌아가신다. 지금 우리가 뭐 정권 획득을 전국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한동훈과의 분당 문제 분당이 안 되더라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막 전국이 돌아가는데 우리 공화당이 뭘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오늘 화두 우리 공화당은 정권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 과정을 통해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가서 하든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저는 그래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동지들이 사사로운 물론 뭐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옳다고 봐요. 정의를 찾는 거 진실을 찾는 건 옳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사기 지도부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길 바라고 우리 당직자 특히 중앙당직자나 시도당 위원장 최고위원 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사가 10월 26일 날 변성근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현충원 상황상 원래 현충탑을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참배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 추모식을 하니까. 근데 현충원 상황상 이승만 대통령 참배를 하고 현충원 참배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10월 26일 날 뭐 그냥 참배하고 그게 아니고 집회하고 똑같기 때문에 1시에 이승만 대통령 묘소로 1시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우리 당원들이. 그래서 차량으로 3시 집회가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현충원 안에서의 이동은 차량으로 이동을 다 이렇게 해서 3시 집회에 맞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역 집회에서 행진은 뭐 한 40분 정도 행진하니까 을지로 3가역 그런 거 입구역 거기까지 하는 거니까 종각 가기 전에요. 거기까지 하는 거니까 행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우리가 행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월 달 회의가 이제 11월 첫 주에 회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둘째 넷째 수요일 날 7시 반 네, YTN의 배승입니다. 여기에 둘째 넷째 수요일 날 7시 반에 출연을 하죠. YTN 라디오에. 그리고 오늘 이제 OBS 연락이 왔는데 첫째 셋째
첫째, 셋째 월요일 날 굿모닝 OBS에 첫째, 셋째 월요일 날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CBS의 박주홍 한판 성부는 평균 보통 보니까 넷째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출연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에 더 씌워진 거구 프레임은 많이 벗어졌어요. 그런데 방송을 나가는 관건은 청취율입니다. 시청률. 이제 유튜브하고 다 같이 하잖아요. OBS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까지 이게 커버를 해서 아침 출근길에 이게 교통방송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많이 안 보지만은 방송은 대단히 많이 듣습니다. 라디오. 그래서 홍보가 대단히 많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송 출연에 최소 기본은 5천이 봐야 된다. 5천.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홍보 이런 걱정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5천을 보면요 대한민국 어느 방송도 다 나갑니다. 그래서 방송 나가서 텔레비도 나갈 거예요. 뭐 KBS부터 해서 뭐 텔레비도 나갈 텐데 TV라 하지. 텔레비와 TV의 차이는 MZ세대가 노인과 장년의 차이다 이러더라고. TV 출연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그래서 그게 조직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무리 떠들어도 박정문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다. 이 10명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500명을. 지금 우리 책임당원 53,000에 5,300명을 결사대를 뽑는데, 정권 획득을 위한 결사대를 만드는데 그 5,300명에 관리하는 게 500명입니다. 500명. 500명은요. 매번 집회 나오고 돈 내고 당비 내고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한 2,000명은 넘어요. 그 중에서 500명을 뽑아내는 것은 벌써 작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평면 작업이 끝났다는 것은 이미 영등포에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된다까지는 작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영등포에 누가 이 우리 당원 10명을 관리하고 또 누가 10명을 관리하고, 이거는 대강 평면상으로는 정리가 되었다. 이것을 표면화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11월 9일 날 1박 2일 핵심 당원 1박 2일 당직자 교육을 합니다. 선관위 주제로 하는 겁니다. 선관위 1박 2일 핵심 당원 하는데, 뭐 선관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대표로서 좀 답답한 마음을 좀 설명드리면은 2,000명 하려고 그래. 2,000명. 우리 지금 파악되어 있는 2,000명 교육을 해야지 5,000명이 되고 뭐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 못하는 거야. 제가 한 3일 전부터 계속 재정보고를 계속 받고, 재정보고를 저는 한 달에 2번 받나? 뭐 이렇게 보고받는데, 지금은 뭐 3일 만에 받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교육해야 되는데 1박 2일 2,000명 교육을 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2,000명 교육에 참여해서 1박 2일 동안 듣는 거예요. 그게 주요 연사들도 좀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추후에 좀 하더라도 지금 잠정계획으로는 11월 9일 날 1박 2일 핵심 당원 300명에 대한 교육을 할 생각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 장소나 또 이 비용 부분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뭐 최고로 해봐야 150명에서 200명 지원은, 우리는 지금 당장에 해야 될 게 1차적인 작업이 500명이잖아요. 500명 명단은 다 정리가 돼 있다니까요. 1,000명을 모셔야지 500명 와요. 500명에 올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돼 있는데, 이게 뭐 재정적으로 1박 2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홍보지 만들죠. 또 뭐 광고 나가죠. 이게 전부 비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서울시당하고 경기도당 보고 요청했어요. 당신들 돈 있는 거 중앙당에 좀
차입해 넣어라. 그래서 경기도당은 넣었고, 서울시당은 운영위원회를 하고 넣는다. 그건 맞죠.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죠. 운영위원회 하고, 11월 2일 날 운영위원회 하고 한다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이 끝나면 후원금 특별당비 모집한다는데,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뭔가 교육도, 지금부터는 정권 획득을 위한 결사대를 조직하고, 그 결사 조직, 5천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방송까지도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SNS 이게 아니고, 실질적인, TV 방송이나 실질적인 라디오 방송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방송 들어가면요, 하는 놈들 쭉 들어간다. 그거 여러분들 부딪혀가 깨세요. 그거 못 깹니까? 그러고, 들어가면 명예훼손 되면 바로 고발하면 돼요. 그 모니터링 팀이 있으니까, 계속 하면 고발 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이상한 고발 당해가지고 벌금 묻고 이러는데, 그거 하루 만에 해결해줘야지. 그거를 일주일을 끌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아무튼 이래저래 고생들 하고 재판받는다고 고생했는데, 저하고 일이 있어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우리 공화당답지 않게 말이죠. 일주일씩 끌고 익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은 변성근 최고가 독단적으로 그래 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판 받는 것만 해도 괴롭잖아요. 저도 재판 받는 거 괴로워요. 힘든데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번 24일 날인가? 24일 날 또 남부지법에서 또 재판 또 받아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뭐냐? 용기 있는 희생이 그런 희생이 아니고, 우리 공화당을 음해한다든지 우리 공화당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좌파들 시각으로 공격하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바보 취급받아요. 왜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 바보 취급받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정의롭게 했고 진실되게 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싸운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음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껍데기 보수 정치인들한테 농락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 그러한 정의, 그게 불이죠. 껍데기 정의라는 게 말로만 떠들고 좌파들한테 한마디 말 못하면서 우리 공화당에서 시비 거는 자들, 그런 자들 용서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 걸리면 명예훼손 걸고요. 법적 조치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전에는 제가 그냥 대강 아이고 놔둬라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의 목적이 정해지고 우리 해야 될 일이 정해지고 우리의 길이 갈 길이 바쁜데 음해 분탕소 이렇게 그냥 놔둬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는 구미생가에서 합니다. 11시에 전국에 우리 당원들이 11시에 구미생가로 모이셔야 된다. 여러분들 매주 집회하다가 이제 집회를 거의 안 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날을 하는데, 11월 14일 구미생가에서 또 박정희 대통령 유영수 여사 영정을 모시는데 직지사입니다. 그래서 김천 직지사 산행이 있습니다. 11시에 구미생가 참배하고 바로 김천 직지사가 가까워요.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거기서 산행을 하고 직지사 또 참관을 하고 그렇게 행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11월 29일 날 유경수 여사 탄신제가 있어요. 여기는 현충원 참배로 가름합니다. 일정 정해지면은 통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 제2차 홍보의 날은 제가 경남부터 영남권 전체를 좀 다닐 생각입니다.